한 달 만에 정치 일선 복귀하는 거죠. 무엇보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 이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서울시장 출마하겠는가 이거를 궁금해하겠죠.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이른바 백의종군 선언하시고 나서 당무 복귀하신 게 한 달 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예, 지난 2월 13일입니다. 바른미래당 창당되면서 이제 백의종군을 했는데요. 네. 뭐 주위 분들이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 대표였다가 대표적인 백수가 됐다고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사실 왜 통합을 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첫 번째 영호남 통합인데, 네.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뭐 대표적인 백수라고는 하셨지만 지켜보면서 마음은 쉬지를 못하셨겠네요. 그렇게 안타까운 예, 예. 마음이셨으면. 어제 저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당무 복귀하신 걸 두고 약간 이제 뭐 비평에 가까운 논평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백의종군 한 게 결국에는 통합 과정에서 뭐 국민의당 당원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었고 이 중재파원 등의 신당에 남으려면 이 백의종군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다. 그런 부분들도 복귀 결정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요인이었을까요? 이렇게 그 정식 중재파 의원분들 포함한 당원들이 이제 제가 복귀해야 된다고 이번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박주선 부의장이라든가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다 이 복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박주선 공동대표님도 지난번에 좀 만나자고 하셔서 이제 복귀가 시급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업무를 맡으신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 이게 말이 추상적이어서 과연 지금 시점에 어떤 분들이 이 말에 맞아 들어갈까요? 이제 깨끗하다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겠습니다. 우선은 부패 없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송도라든지 부산 LCT 여러 가지 그 지방정부 인허가 둘러싼 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엄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지만 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흠결 없어야만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유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지방정부가 과연 유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현재의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또한 미래의 먹거리 대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비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결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당 시절에도 이제 이 위원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때는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다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처음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모레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인재 영입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인재는 없으십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인재는? 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분만 발표하고 또 어떤 날은 이제, 같은 그런 성격, 그런 분들 여러 분 한꺼번에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서울시장 선거 나오시냐 이거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사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방선거 기획단장 맡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뭐 직접 요구도 받으셨는지 아니면 마음을 정하신 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결심이 섰다면 우선 서울 시민께 보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어제부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맡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일부터 이제 먼저 제대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인재이신데 위원장님 본인이 직접 스스로 영입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1호로서. 예, 뭐 셀프 영입입니까? 예. 예. 아직은 마음을 안정하신 걸로. 혹시요. 근데 당에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은 어떠냐 이런 부산 출마 요구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산시장도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17개 광역 시도지사 후보들을 이제 영입할 지금 상황입니다. 영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지도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좀 약간 체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볼 때 타이밍을 좀 너무 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너무 이게 마음을 기다리시고 있는 건 아닌가 발표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타이밍을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공격으로서 이제 다른 정치적인 상대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대로 먼저 해야 되는 일부터 뚜벅뚜벅 해나가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로 나오면 내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이 나가면 이른바 이 양보론, 이번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보론에 끌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당사자인 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 그 당시 2011년일 겁니다. 2011년에 양보는 그때 양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박원순 이사장께서 시장이 돼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 출마를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심을 한다고 해도 제가 무슨 양보를 받아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차출하거나 직접 등판하실 필요 없을까요? 지금 지도부 모두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각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각자가 아마 최선의 역할들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위원장 혹은 이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통합을 하고 나면 이 지지율도 자유한국당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있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성적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는 좀 존재감이 죄송하지만 좀 낮지 않나 싶은데 이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려되는 게 좀 당 대표급의 인사들의 출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끌어올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안타깝게 이제 바라봤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 바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그 직후에는 이제 북핵 문제 이렇게 연이어서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정치적인 현안들에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되는 집안이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아마 또 관심들이 다시 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이후 이 논평 나온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57%가량이 자유한국당 논평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색이 뚜렷하지 뭔가 차별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해놨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는 비슷하지만 절반 정도는 다르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57%는 절반은 좀 넘습니다만. 그리고 예. 보통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그전은 어땠는데 이번에는 어땠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예, 예. 과연 그러면 국민의당 때는 그 퍼센티지가 어떠했는지 아마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창당 이후 일단 분석을 한 것이 그랬다. 그리고 뭐 같다는 그런 뭐 논평이 같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뭐 회색 지대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좌우에 이렇게 어떤 편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의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예, 예. 어떤 색깔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입장을 밝힌 것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도 들리네요. 예. 위원장님,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 정치권 이슈가 과연 개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헌도 지금 동시에 투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청와대와 여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그럴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왜 개헌을 하는가? 그 개헌 논의가 처음 이제 나온 그 이유 자체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에 나온 저 청와대 안을 보면 대통령 권한 축소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입니다. 예. 완전히 지금 무슨 청개구리식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시는군요.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디서 그 발의를 하든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즉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만 이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국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당연히 부결이 될 거를 바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 오히려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네. 조그만 거를 얻고자 개헌 네, 동력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어제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당무 복귀하신 걸 두고 약간 이제 뭐 비평에 가까운 논평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백의종군 한 게 결국에는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었고 이 중재파원 등의 신당에 남으려면 이 백의종군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다. 그런 부분들도 복귀 결정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요인이었을까요? 이렇게 중재파 의원분들 포함한 당원들이 이제 제가 복귀해야 된다고 이번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박주선 부의장이라든가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다 이 복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박주선 공동대표님도 지난번에 좀 만나자고 하셔서 이제 복귀가 시급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업무를 맡으신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 이게 말이 추상적이어서 과연 지금 시점에 어떤 분들이 이 말에 맞아 들어갈까요? 이제 깨끗하다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겠습니다. 우선은 부패 없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송도라든지 부산 LCT 여러 가지 그 지방정부 인허가 둘러싼 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엄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지만 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흠결 없어야만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유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지방정부가 과연 유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분만 발표하고 또 어떤 날은 이제 같은 그런 그 성격 그런 분들 여러 분 한꺼번에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서울시장 선거 나오시냐 이거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사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방선거 기획단장 맡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뭐 직접 요구도 받으셨는지 아니면 마음을 정하신 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결심이 섰다면 우선 서울 시민께 보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어제부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맡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 한 달 만에 정치 일선 복귀하는 거죠. 무엇보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 이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서울시장 출마하겠는가 이거를 궁금해하겠죠.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이른바 백의종군 선언하시고 나서 당무 복귀하신 게 한 달 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예, 지난 2월 13일입니다. 바른미래당 창당되면서 이제 백의종군을 했는데요. 네. 주위 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 대표였다가 대표적인 백수가 됐다고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사실 왜 통합을 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첫 번째 영호남 통합인데 네.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뭐 대표적인 백수라고는 하셨지만 지켜보면서 마음은 쉬지를 못하셨겠네요. 그렇게 정말로 현재의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또한 미래의 먹거리 대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비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결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당 시절에도 이제 이 위원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때는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다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처음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인재 영입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인재는 없으십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